54년에 홍익대학에서 이제 심원학과가 맨 처음에 생기잖아요. 학술도 교류하고 또 친목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학회를 하나 만들자.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런 학회들을 만들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모든 여정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은 점차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하나의 길을 이루고 그 길은 곧 역사가 됩니다. 65년의 여정, 그 길 위에서 한국언론학회는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고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언론학회의 지난 역사와 현재를 돌아보며 100년을 향한 미래의 길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차기 언론학회 회장과 임원진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학회의 운영 전반을 정관 중심으로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차기 언론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시험이 생겼어. 몇 번. 근데 뭐 그런 거 감수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국언론학회 2023 가을철 정기학술대회가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렸습니다. 대주제는 매개하고 조율하는 소통의 힘. 정기학술대회는 그 시기에 언론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를 반영하여 대주제를 선정합니다.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대주제에 관한 연구 발표는 물론 대학원생이나 신진학자, 연구회가 참여하는 세션, 그리고 미디어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후원 세션 등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논의와 연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언론학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언론학회는 두 가지의 큰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술 공동체로서 우리 전공 학문 분야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현실 참여를 하는 그런 또 중요한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가을 대회는 이제 봄철 대회와는 달리 약간 그 소규모로 이루어지는데 그 대신에 가을 대회는 이제 하나의 집행부가 정리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고 또 선거를 통해서 차기 회장을 또 선별하는 그런 또 투표가 진행되는 그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막이 닫히고 새로운 막이 열리는 그런 차원에서 가을 대회는 상당히 또 의미를 갖고 있는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노력해 주신다는 그런 어떤 또 그 기여들이 뭉쳐서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저는 감사했고 자랑스러웠고 그것은 제가 말하자면은 앞으로 사는 모든 날까지 그렇게 지속해서 생각할 겁니다. 언론학회자 취임하게 된 경희대 박종민입니다. 감사합니다. 49대 집행부 사무부 그다음에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배진아 교수님께서 제51대 학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회원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회원님들이 정말로 협조적으로 그리고 학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회장들의 헌신과 노력은 한국언론학회의 길을 넓히고 단단히 다지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시대적 과제에 맞서며 언론학은 물론 학술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오늘날 학회의 기반이 되었고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첫 심포지움으로 나를 불러줘서 지금까지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포지움이 뭔가 알고 찾아봤어. 저기 거기 앞에 예수아이에는 심하고 같은 심포니 오케스트라 할 때 54년에 홍익대학에서 이제 심원학과가 맨 처음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과만 생기고 교수님들도 처음 생긴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들이 이제 쭉 생기니까 교수님들이 서로 학술도 교류하고 또 친목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학회를 하나 만들자 이런 것이 배경이 되지 않았느냐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게 거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런 학회들을 만들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그런 것도 배경이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벌써 1912년에 만들어요. 미국 저널리즘 교사협회라고. 그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지금 AJMC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는 뭐 이거는 사적이지만은 그 번역 그대로는 교육학계야. 저널리즘 교육학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널리즘에다 이제 매스컴까지 이제 붙였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게 산업협동기구로 생겼어. 그래서 그때 초기에 그러면 이사가 반은 언론계, 반은 학계. 그래서 산업협동기구로 해서 교수라는 게 너도 5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언론인들 보면 신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 신문학에. 그 신문학이라는 이제 그 책이 동아일보 기자, 거기엔 김동성이라는 사람이 1924년에 나와요. 아마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100년으로 잡자고 위에서도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교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신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만들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해창 선생님은 나중에도 이제 독일 신문학을 주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성이라는 아까 그 양반단 책 쓴 거는 미국 실전 심리학이야. 그러니까 양쪽이 균형 잡게. 이렇게 한국이. 지금도 이제 우리가 맨날 프랙틱한 걸 가르칠까? 이러니까 아직도 논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그거를 균형을 잡게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다행이고, 한국에 참 학문이 발전하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분들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전 언론회장단 오찬회가 열렸습니다.
역대 한국언론학회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인데요. 학회와 언론학계 발전에 기여한 원로 교수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임 회장단 모임은 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연례로 해오던 행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범위를 제가 좀 확대를 해서 거의 지금 생존에 계신 전 학회장님들은 다 연락을 드려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6대 최정호 회장님까지 오시고 그런 큰 행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학회라는 것은 그 학회 회장이 1년간 막중한 그 업무를 하는 그 과정에서 65주년, 그다음에 50대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회장님들이 1년간 최선을 다해서 학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회의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학회장들이 모이셔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는 것은 저희 학회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먹으면 참 제일로 그런 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귀도 잘 안 들리고 병원에 입이 이렇고 나니까 귀도 자꾸 써야만 된다고 전화라도 자꾸 해야만 그 청력이 그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전화라도 하려고 해도 전화할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젊은 교수들이 초청을 해주는 걸 보니까 옛날부터 그때 모두 종창회 같은 데 가보면 90세 먹은 선생님도 있고 20, 30대 젊은 학자도 있고 정말 세계라는 게 캐니드마처럼 아름다운 것이다. 범세대 간 공존과 대화, 만남의 장소가 대학이다 그랬는데 혹시 우리 학회가 젊은 교수들과 같이 늙은 사람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좀 고마운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100년 언론학 성찰과 전망의 경주제전 2024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5월에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경주 학술대회는 정말 역대급의 참여율을 보인, 그래서 저도 조직도 제가 총무이사기도 하지만 이제 조직 위에 들어가 조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임원진이나 조직 위에서 기대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러한 참여를 보여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비단 이제 학술 공동체로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현업에 계신 분들 오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73년에) 보고는 그 유신이 났어. 그래가지고 계엄령이 내려가지고 학교를 휴교를 하고 모임을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그 이제 73년에는 학교가 안 열렸어. 학교 학술대회가. 그래 이제 74년에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처음 이제 학교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한 10명 모였을까 그런데 그때는 아마 학회 회원이 한 50명은 됐을까? 나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한 10명 모여가지고 발표는 딱 2사람. 그러고 내가, 근데 그때 1년에 한 번씩? 아니야. 실시사년도 2번 했어. 본가을 했는데 봄에 2명 했고, 그 다음에는 오후엔 뭐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가을 학기에는 3명이 하고, 끝나고 오후에는 무슨 토론을 했어. 근데 주제를 못했어.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쭉 내가 생각하고 또 쭉 내가 한번 이거 책을 쓰면서 조사해 보니까 2명, 많으면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쭉 70년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토론은 다 이제 발표하고 나가지고 토론은 내가 지금 생각해요. 열성적으로 열띠게 한 것 같아. 막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래서 그때는 그 대신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는 있었지. 그래서 이 양쪽으로는 이제 작지만은 그때는 열심히들 공부하려고 그러고 또 작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 막 얼굴을 붉히면서 뭐 큰 소리 싸우듯이 한 기억이 나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저희 쪽 미디어 분야 가장 큰 학회라고 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 ICA 학회는 매년 당연히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신진 학자 중에는 이제 언론학회는 내가 왜? 저 또한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언론학회 총무이사 일을 맡으면서 당연히 한국에 왔으면 이 미디어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야 되고 언론학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고민하는 한국 학술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중견학자, 신진학자를 연결한 매개자 역할에서 봤을 때 중견학자들께서 정말 열심히 이제 이 학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신진학자들의 참여가 좀 낮은 것이 굉장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매개자 입장에서 신진학자들로 하여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한국언론학회의 키즈로 공부하고 그 배경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학회는 뭐 저희 분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모학회이자 지금은 또 학회가 많이 생기고 전공학회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한 장염학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학회이고 가장 먼저 65주년 된 가장 먼저 학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권위로서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 세계 학술지가 또 출간되고 있고요. 28개의 연구회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학회로서 언론학회,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형의 학회로서 저희 언론학회가 잘 자리매김하고 또 잘 성장 발전해야 저희 학문 분야도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국언론학회가 내디딘 작고 좁은 첫 길은 학문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넓어졌고 시간이 흐르며 언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 길 위에 선 한국언론학회. 언론문화 창달이라는 사명을 안고 100년 언론학을 향해 모든 회원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언론학을 공부한 거를 잘했다고 굉장히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학문에도 굉장히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